제가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그냥 의사로서 어떻게 이 음악 치료에 관심이 있게 되었는지 이 강의 자료는 사실은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의학과 또 음악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 왜 그렇게까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녹아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이제 왜 제가 이제 음악 치료에 관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재활 치료에서 어떻게 이제 음악 치료를 적용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바와 기타 등등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담은 강의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음악을 포함한 이제 예술에서는 이제 기분 전환과 쾌락을 위한 기술 외에도 이제 뇌 전체에 어떠한 그 강한 자극들을 주고 사람을 연결시키는 수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 하면은 이제 그 무용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음악과 이제 미술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고, 이제 음악의 효과로는 이제 기분과 스트레스를 이제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이제 메모리와 러닝에도 관여가 되고 있고,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주며 통증 감소와 이제 수면 장애에 도움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실 음악을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퍼포머로서의 이제 그걸 즐기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이걸 감상을 하면서 즐기는 측면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바이올린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오케스트라와 뭐 독주, 협연, 그 사중주, 이렇게 이중주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퍼포머로서의 삶도 굉장히 즐거웠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레지던트 때는 이제 약간 요즘에 부캐라고 하죠. 탱고 쪽도 이제 바이올리스트로도 굉장히 활약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저는 음악을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이제 리스너로서 훨씬 많이 더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의대를 다니는 동안에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들이 지겹기 때문에 공부할 때 정말 음악을 많이 들었고, 출퇴근할 때나 일할 때, 잡일할 때랑 또 이제 제가 레지던트 때는 이제 운동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헬스장에 많이 다니면서 이제 음악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있고, 이제 뉴 에이지, 대학교 때 뉴 에이지를 많이 그때 유행이어가지고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클래식 많이 들었고, 이제 가요, 케이팝 포함한 이제 가요들, 그다음에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랩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힙합도 많이 듣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부터 EDM을 많이 들으면서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2시간씩 막 헬스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보시면 이제 격한 음악, GX 같은 이제 격한 음악을 많이 이제 흔하게 접하실 수 있고, 운동을 이제 할 때 이제 에어로빅 эк서사이즈나 아니면은 그런 근력 강화 운동하는 머슬 스트렝닝 эк서사이즈 할 때 많이 음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활 치료가 이제 эк서사이즈를 많이 동반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 эк서사이즈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음악을 즐기냐 이런 거 장르를 좀 생각을 해볼 때는 아무래도 스트레칭이나 요가나 이제 명상 같은 그런 동작들을 할 때는 앰비언트 뮤직이라고 이제 장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가 음악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굉장히 평화로운데 조금 뭔가 포커싱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딥브리딩이나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조금 로우 템포에서 많이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EDM 같은 경우는 이제 120 비트 퍼 미니 BPM이라고 하는데, 이상 빠른 템포를 해서 환자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이 인텐시티 엑서사이즈, 서킷 트레이닝, 조깅, 스핀 클래스, 웨이트리프팅 등등이 해서 많이 적용이 되고,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제 반복적으로 리듬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뇌를 자극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 에너지, 무드도 좀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BPM과 관련돼서도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빠른 템포를 하게 되면 고감신경이 자극되어 엔도핀이 분비하게 되고, 이러한 기사가 나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고, 심지어 코로나 때는 이런 BPM을 좀 제한을 한다, 이런 좀 약간 저는 굉장히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사들도 난 적이 있어서 비만을 차단하기 위해서, 즉
그러니까 음악이 어느 정도 이제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도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활학과 의사로서 어떻게 음악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어떤 것들을 조금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가장 쉽게 이제 학생들도 계시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상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을 복귀하기 전에 그걸 훈련을 다시 통해서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적응 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좀 개입을 많이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재활 치료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께 한번 이제 어떠한 일들을 저희가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이걸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뇌졸중, 뭐 척추 손상 등에 대한 이제 뉴로리앱이라는 그런 뇌신경 재활을 하는 분야가 있고 또 이제 근골격계 통증을 재활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호흡 재활, 이제 호흡이 가쁜 이제 COPD 만성 폐쇄성 질환 환자들에게 등등에 하는 이제 호흡 재활이 있고 심장 재활이 있고 소화 재활이 있고 이제 암 재활, 암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재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음악 치료 제대로 프로그램이 된다면 이 모든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음악 치료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뇌졸중 이후에 편마비가 왔다 이렇게 해서 마비, 그러니까 팔다리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되면 환자들은 이제 움직임과 자세 등의 제한이 있게 되고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갖게 되고 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이 저하로 이루어지고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재활은 이러한 환자들의 기능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매우 효과가 있고 이제 도움이 된다고 많은 연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 치료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데 즉 환자가 그냥 뭐 누운 상태로 어느 정도 지내겠다 아니면 스스로 걸을 수 있겠다 일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재활치료를 제공할지 아니면 이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립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 어떠한 고를 세팅하고 재활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를 시행할 때 음악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고 아직까지도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자분들께 이를 적용할 때 이제 퍼포머로서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제 리스너로서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고민을 좀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몇 가지 제가 좀 음악 치료를 이제 재활에 녹여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뮤직 릴레이티드 메모리라고 뮤지컬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음악을 떠올릴 때 어떠한 이 노래가 이제 기승전결이 어떻게 됐고 음정과 박자가 어떻게 됐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것을 이제 저장하는 것 또한 사실 인지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그 메모리가 이제 관여를 한다 이러한 개념이 있고 사실은 그 음악에 대한 것 자체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20대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그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한 번쯤 누구나 있으실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콘체르도 너무 좋아했고 뭐 부르도 좋아했고 이제 그 고3 때는 이제 쇼팽의 이제 에뛰드를 많이 들었고 의대 다닐 때 정말 라흐마니노프를 너무 많이 들었었고 이제 뭐 조성진 때문에 이제 쇼팽 콘체르트가 그 유행하기 전인데 그 전에도 제가 이제 레지던트를 하면서 쇼팽을 굉장히 콘체르트를 많이 들었고 전문의가 돼서는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을 이제 여러 장면에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좀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단순히 이제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때만이 아니고 이제 그 음악과 관련된 기억, 그때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고 뭐 어떤 것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음악과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걸 누구나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파블로의 그 클래시컬 컨디셔닝, 이제 고전적으로 이제 조건화하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이제 강아지한테 주었고 이제 종소리를 함께 이제 주는 걸 계속했더니 종소리만 듣고도
강아지가 이제 침을 흘리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막 그렇듯이 그래서 행동적인 조건화하는 데 있어서 음악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엑서사이즈를 했을 때 이제 어떠한 큐 음악과 함께 그걸 연동화시켜서 동기화하면 조금 더 그거를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되고 환자분에게 이런 그런 조건화된 것들을 행동을 이제 조건화시키면서 환자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자립적으로 재활치료에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하면은 더 굉장히 재미있게 음악 치료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음악 치료에서는 센서리와 모터 쪽에 이제 그 뇌를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서 뇌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뇌를 계속 자극하는 이런 뉴로플라스티시티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고 이제 반복적, 조직적, 그 다음에 적인 이런 음악 치료의 효과 그리고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는 계속 이게 음악 치료를 얘기할 때 프라이밍이랑 인트레인먼트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프라이밍은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다 음악을 듣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하고 준비 태세를 좀 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용어 개념이고 인트레인먼트는 어떤 스티뮬러스를 계속 줍니다. 또 외부적인 자극을 계속 줘서 그거와 동기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 보행에 있을 때 일정한 템포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좀 더 부드럽게 걸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리듬은 어떠한 이제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동기화시킬 수 있는 어떤 매개체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있는 움직임과 동기화돼서 할 수 동기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고 근데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패턴을 조절할 수 있고 어떠한 공간에서 그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할 때 이렇게 리드믹 인트레인먼트를 계속적으로 제공한, 즉 리드믹 큐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행 걷는 데 있어서 많은 지표들을 향상시키는 걸 볼 수 있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활동은 그런 모터 플래닝, 이제 계획을 하고 코디네이션,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면에서도 좀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음악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환자분이 준비 태세를 가지고 되고 이 템포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하고 지속적인 큐를 규칙적으로 제공하면서 동기화해서 스스로 자꾸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이렇게 떠올렸을 때 그때 그 음은 이런 식으로 딴 되었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계속 뇌에 지속적인 큐를 주는 건데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음악 치료를 조금 환자들이 이제 병실에 되게 오랫동안 있고 재활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고 이제 우울한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녹아내서 환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사실 많은 서적을 사서 제가 읽었는데 음악 치료 이렇게 책으로 보면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도 있지만 지금도 사실은 음악 치료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적응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리드믹 어티텔 스티뮬레이션 RAS와 테라피틱 인스트루먼탈 뮤직 퍼포먼스 TIMT가 있습니다. 그래서 RAS는 재활학과에 계셨다면 이제 한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외부적인 청각적인 자극을 주면서 뇌를 좀 자극시켜서 그 움직임을 부드럽고 일정한 템포에 이제 맞게끔 재활치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흔하게 메트로놈이나 아니면은 이제 녹음된 음악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청각적인 신호를 계속 주면서 움직임을 동기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그런 균형과 모터 코디네이션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효과가 많은 연구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보행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행 주기와 내가 어느 템포로 일정하게 걷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지속적인 규칙적인 박자를 줌으로 인해서 뇌를 자극시키고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터널 큐잉이라고 해서 뇌에서 이 템포로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같이 주게 되어서 사무적으로 이 큐를 좀 인식을 하면서 이제 내재된 템포를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힐 스트라이크이 이제 그 발꿈치가 저희 지면에 닿는 건데 이제 오른발이 이제 오른쪽 발꿈치가 땅에 닿을 때마다 땅 이런 식으로 템포를 계속적으로 줌으로써 이제 엉거주춤하거나 이렇게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그 템포가 양측에 이제 오른발 왼발의 보행 그 속도랑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거를 맞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외부에서 주는 거죠. 이런 신호를 줄 때 메트로놈이나 아니면 이제 휘파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드럼 패드 요즘에 이제 그런 어플과 연관되어서 아니면 컴퓨터랑 연관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템포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치료사들은 하라고 하면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어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 한 번쯤 보셨지만 용어는 잘 몰랐던 이제 플레이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우드블락이라고 이게 다 사실 유튜브 쳐보시면 이게 어떤 소리를 내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조교가 마치 이렇게 치듯이 치료사가 옆으로 쳐서 카우벨 같은 걸 이용해서 쳐서 하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들에게서는 이러한 이제 메트로놈 같은 박자가 사실은 일괄적으로 재미가 없는 박자인데 이것들이 이제 어떠한 효과를 이제 가져오느냐 아니면 음악을 그냥 주는 게 좋냐 이러한 연구도 있었고 빠른 비트가 좋냐 아니면은 좀 느린 비트가 좋냐 그리고 뭐 친숙한 음악일수록 이게 효과가 좋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TIM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그 환자들에게서 이제 재활치료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건데 그런 그 어떠한 기능적인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를 좀 사용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는 코디네이션이나 이제 운동 가동 범위, 매니플레이션, 그다음에 손가락 움직임 등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IMT를 적용을 할 때 말 그대로 그냥 환자들에게 악기 연주를 시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시청각적인 자극과 소마토 센서리 인포메이션을 계속 주고 이제 모토 코디네이션 잘 되도록 이제 하는 것이 환자들이 아무래도 즐겁기 때문에 조금 더 액티브하게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키보드나 뭐 피아노를 치는 걸 연상을 시키면 좀 더 재미있게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이거를 계속 오디토리 피드백, 청각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자극들을 이제 통합해서 조금 재활치료의 전반적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재밌는데 이제 어떠한 악기들이 사용이 되느냐 보시면 이제 뭐 젬베나 봉고, 콩고 이런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드럼이 그냥 사실 쿠팡에 치면 다 나옵니다. 젬베에 다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봉고 같은 거는 좀 작은 드럼이고 그 외에 다른 건 좀 큰 드럼인데 드럼을 치는 걸 할 수도 있고 이제 탬버린 그다음에 마라카스 초창기에는 제가 그냥 치료사들한테 이걸 한번 해보라고 탬버린을 줬던 것 같습니다. 카운이란 이런 박스는 이제 저희 음악치료학과 그 학생들이 이제 가져와가지고 저는 보는데 카운을 쓰거나 아니면 실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나 하프, 뭐 바이올린, 우쿨렐레 이거를 작용할 수 있는데 우쿨렐레나 이런 기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기타를 할 줄 몰라서 제가 이거를 해보는데 우쿨렐레가 좀 쉽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번 달려들어봤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잘 알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기타를 쳐봤어요. 이렇게 쳐보는 환자들은 아주 재밌게 기타를 우쿨렐레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쉽게 이제 뭐 해본 적이 있으시지만 뭐 이러한 클래식 악기들이 적용할 수 있겠지만 쉽게는
하모니카 아니면 제 리코더 같은 거를 적용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아노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림바는 제가 이전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고 이제 좀 연주를 해볼 때 환자들에게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 관심을 갖기만 했고, 이러한 이제 그런 그 관악기나 아니면 드럼패드, 이제 미디 컨트롤러 이렇게 그 아이폰 그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미디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터치를 했을 때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전통 악기 중에 뭐 시타 등등이 있는데 젬베는 좀 흔하게 조금 사용해서 저희 치료실에도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션 드럼이라고 해서 이런 그런 알들이 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드러나는 소리, 레인 스틱, 그다음에 텅드럼은 이제 그 실로폰과 비슷한데 이제 숫자로 해서 이제 악보를 주어지면 이렇게 한 번씩 쳐보는 그런 그 악기여서 뭐 이러한 기법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그 치료실에서 좀 했던 그뭐 핸드벨이나 이런 젬베나 이제 미디를 이용해서 한 걸 해본 적 있고, 이거 제가 우쿨렐레를 한번 해보는 모습이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카바사를 사용해서 좀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소리까지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환자들이 했던 그 영상이고, 이제 짤막하게나 들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하고, 이거 제가 치는 바로 옆에 있는 영상의 노래인데, 그럼 환자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터치를 좀 강하게 하고 자꾸 참여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고 이 치료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뭐 이수경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그 음악 치료 학과 학생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을